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영국에 있는 이코노미스트가 최근에 발표한 OECD 35개국 경제 성적 수리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은 자랑스럽게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스는 놀랍게도 10년 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2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극적인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이 중대한 뉴스를 짧은 단신으로 다루는 것에 안타깝습니다. KBS에서도 이런 뉴스를 심층 보도하지 않고 다룬다는 것은 아직 KBS도 너무나 미흡합니다. 또 이런 중요한 성과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1843년에 창간되었던 이코노미스트는 1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영향력 있는 언론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정의, 평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3년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 침체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3%가량 성장하는 이변을 보였다고 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맞서 싸웠고 인플레이션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도 안정되고 주식시장은 20%나 상승하는 세계 경제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부자 나라 35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분석은 다양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각국의 경제 상황을 평가한 순위입니다. 인플레이션 변동률, GDP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가 상승률 등 이 5가지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와의 경제 운용 방식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드러내는 증거들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평가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국가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객관적이고 중대한 뉴스들을 활용하지 않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국힘당과 대통령실에는 세계 2위 경제 성과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IMF에서 나오는 경제 전망치, 그러니까 추정치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선전했습니다. 그 추정치, 예상치들을 실제 지표로 둔갑시켜서 경제가 마치 좋아지는 것처럼 선동에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통계를 조작해서 실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선동했습니다. 그런 가짜들에 비해서 지금 정부는 추정치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외부의 객관적 정보에 대해서도 분석하거나 해석하려는 노력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GDP는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소비, 그리고 수출에서 수입을 마이너스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들 요소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증가하면 국민소득 GDP는 성장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국가 채무는 627조, GDP 대비 36.0%였습니다. 5년 만에 1069조,
GDP 대비 49.7%까지 증가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정부 소비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국가 경제가 정부 주도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차트는 GDP 대비 정부 소비 추이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가 파산될 정도로 그 실태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소비는 국가에서 돈을 푸는 것은 GDP 대비 8%나 급증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급속도로 정부 주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OECD 35개국 중에서 경제 성적 랭킹에 그리스가 1위, 한국이 2위, 미국이 3위, 이스라엘 4위, 룩셈부르크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잘 나가던 독일은 27위로 추락했고 영국은 30위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상위권의 순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요인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3.2%로 억제된 것과 GDP, 경제 성장률이 1.6%를 달성했다는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깊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부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정부 주도 심각한 버블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고공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 소비를 줄이고 긴축을 택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로 체질을 변경한 결과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1.6%인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정부 소비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그리고 수출에 의존한 경제로 전환한 결과 성장 동력이 민간 주도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긴축 정책을 통해서 돈줄을 줄인 결과 인플레이션이 3.2%로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중시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원인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텅텅 빈 곳간을 이어받았지만 정부는 긴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간기업 투자를 활성시키는 민간주도 경제정책으로 전환에 대한 성공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국 경제는 빚더미에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2위 경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이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 때만 되면 수십조의 국가 재정을 털었습니다. 그 집권 기간에는 7차례나 추경을 실시해서 돈을 마구마구 뿌려댔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당장 인기는 없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긴축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짜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터키 같은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포퓰리즘 좌파 정당은 표를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가를 파산에 몰고 가버렸습니다. 이들 나라들을 통해서 공짜 퍼주기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2년차 대한민국의 경제는 기적같은 성공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내 언론에서는 한국 경제의 비관적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희 시정연은 그들의 잘못된 경제관을 비판해 왔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적, 정치적 위기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득표에 신경 쓰지 않고 재정 지출을 자제하면서 긴축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박수를 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의 추경 예산을 즉각 거부한 것에서 윤 대통령의 경제적 철학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 소비를 증가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키려 했던 시도들은 모두 심각한 버블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국가들은 결국 파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450조 빚더미는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공짜는 거품 경제를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 후원해 주신 에녹아웃님, 신용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